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7일입니다. 그리고 새벽 2시입니다. 1시간 전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정재 의원이 이런 간단한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과 언론의 하나된 마음으로 이루어낸 정의구현의 산물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정의와 공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검찰 스스로 완성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조국 후보자의 빠른 거취 정리를 촉구한다. 짧지만은 이게 핵심입니다. 국민과 언론의 하나된 마음으로 이루어낸 정의구현의 산물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경심 교수를 어제 밤에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바로 공소시효를 몇 시간 남겨놓고 한 조치인데, 특히 이례적인 것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기 전에 했습니다. 그만큼 증거 확보가 완벽하다는 뜻이죠. 어쨌든 한 달 전만 해도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이 정권의 주구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평가였는데, 이제 이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전례 없는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전례 없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참 대한민국 역사의 재미있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지금 내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권력 구조에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 권력을 지탱했던 것은 민노총 등 이런 좌파단체, 그리고 KBS, MBC, 한겨레 신문 같은 선동 언론, 그리고 검찰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언론도 요사이는 좌우 합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들까지도 왜 조국을 비호하느냐, 편집국장 물러가라 해가지고 어제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성명서를 냈다 이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게 바로 진실과 법의 힘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데는 언론, 검찰, 그리고 야당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원한 국민, 여론.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와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검찰의 수사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막으려고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나라의 수사기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고 잡아넣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일본 검찰이 당시에 일본 정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 다나카 가쿠에이 전 수상을 록히드 사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뒤에는 가네마루라는 또 정계 거물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검찰은 정치로부터 독립해가지고 그 악을 감시하는, 즉 정치 부패와 기업 부패를 감시하는 아주 고고한 존재로 일본 법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미국도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를 잘 했습니다. 그때는 특검이 잘하고 의회가 뒷받침을 했거든요. 그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져가지고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조국 수사를 제대로 하면은 산권력을 수사하는 겁니다. 산권력이 마지막에 힘을 잃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힘의 정점에 있을 때 수사를 해가지고 환부를 도려낸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법치는 다시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걱정하는 한국의 공산화를 검찰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수부 검사들이 맹활약하지만 언젠가는 공안부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국가 반역자들을 잡아넣을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 정권의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저희 예감이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선택은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 법치,
그리고 사실, 그리고 과학. 법치, 사실, 과학. 이게 문명의 기본입니다. 민주주의든 자본주의든 법치, 사실, 과학의 바탕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공격해온 것이 법치입니다. 법치 파괴 정권입니다. 헌법을 일상적으로 한 15개, 15개 조항을 다 위반을 했습니다. 헌법 파괴 정권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부정합니다. 제일 좋은 해가 역사 조작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국된 적이 없다. 대한민국 생일이 없다. 조국의 침을 뱉었습니다. 조국의 침을 뱉었어요. 그러니까 조국이란 자를 보내가지고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폭로한 거죠. 민낯을 폭로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과학을 부정해야죠. 과학을 부정하니까 낙동강 보를, 금강 보를, 무슨 강 보를 열어가지고 지금 이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고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4대강 보를 파괴하는 이런 야만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원자력 발전소, 백지화, 탈원전,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에 기초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치 파괴, 과학 무시, 그리고 사실 조작, 이걸 해오니까 문명의 반격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술자가 언론 아닙니까? 기자들 아닙니까? 이번에 이 사건은 사실은 기자들이 주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특히 동아조선이 특종 경쟁을 벌이면서 새로운 정보를 쏟아내니까 KBS, MBC 또 따라오지 않을 수 없고 해가지고 상황을 주도하고 워낙 많은 사건들이 드러나니까 검찰도 하나씩 주시를 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수사를 개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언론이 주도했습니다. 사실을 파괴하는 데 대한 사실의 반격이고 법을 파괴하는 데 대한 검찰의 반격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전문가들의 반격입니다. 이미 전문가들의 반격이 이번에 일어났어요. 이번에 기자, 검사 다음으로 맹활약한 사람들이 의사들입니다. 의사. 한국의 의사들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던 당국대학교 그 논문,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고등학생이 이름에 올라갔다. 이게 의사들을 분노하게 만든 거죠. 의사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 검사, 의사, 그리고 야당, 이게 문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문명입니다. 문명의 반격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련스럽게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강행해도 좋아요. 임명 강행한 다음에 일어날 사태에 대한 예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정권이 국민에 도전하는 겁니다. 주권자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것은 헌정 파괴입니다.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헌문란적인 행동이니까 그때 우리 국민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야운동, 탄핵운동, 그리고 고소고발. 역시 헌법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잠자는 헌법을 깨워가지고 헌법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을 응징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국민저항권입니다. 임명을 강행하면 그 다음 사태는 4.19 혁명과 비슷한 코스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야 탄핵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재인 정권의 개과천선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할 때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 살기 위해서 할 때 좋은 일을 하는 수가 많은 것입니다. 특히 이념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니 죽을래 살래 이렇게 됐을 때 전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가장 희극적이었던 것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나는 아직도 사회주의에서 전향하지 않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향했느냐고 아무리 물어도 전향했다는 거래요. 사회주의 혁명 노선으로 가놓고, 사회주의 혁명 노선이라는 게 마르크스 레닌주의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주변에는 한쪽은 김일성주의자가 있고 주사파입니다. 한쪽은 레닌주 PD 계통 레닌주의자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런 정권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정권 핵심에 레닌주의자하고 스탈린주의자의 후예인 김일성주의자가 같이 들어가서 핵심부에 있다면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언론이, 전문가가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자, 검사, 의사가 주도한, 그리고 야당이 지원한 이 사태는 한국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정경심 교수의 기소가 이거 시작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사의 폭이 큽니까? 이건 극히 일부 수사입니다. 장학금도 수사할 것 아닙니까? 사모펀드도 수사할 것 아닙니까? 그 재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수사할 것 아닙니까? 어제 청문회를 해보니까 이 집권 여당은 무슨 요소를 펴고 해가지고 아주 끈질기게 조국 씨를 편들었는데 하루아침에 어젯밤에 다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정경심 씨가 준 상장이 그 합법적인 것이다, 위조된 것이 아니다라고 몇 시간 동안 옹호를 했는데 그걸 검사들은 웃으면서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확보한 증거가 있는데 자신 있게 사무소 위조로 기소를 함으로써 어제 자유한국당은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판을 벌려주었느냐. 그러나 어제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 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잖게 했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점잖게 예의를 차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표독스럽고, 그 차이가 문명과 반문명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진실이 힘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언론과 검찰입니다. 검찰은 법입니다. 언론은 사실 또는 진실입니다.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은 권력이 함부로 할 수가 없다 하는 좋은 교훈을 지금 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작입니다. 이번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우리가 다시 세우고 지키고 이것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을 다 법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